안녕하세요. 코로나 스페셜 4월 21일입니다. 내일 정도쯤에 방송을 만들어 볼까 생각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국제유가가 뭐 사상천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변화는 며칠 전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곡점 정도쯤 온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코로나 스페셜을 방송을 했던 것이 3월 중순이었나 봐요. 한 3월 13일, 14일 정도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첫 번째 방송을 만들면서 이제 이 장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현재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유는 블랙 먼데이 때 발생한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같아. 그래서 자산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나름대로 뭐 V자형 반등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걸릴까? 이게 이제 내생 변수가 아니라 외생 변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이건 다 지나간 얘기가 돼 버렸고 이제 중요한 건 4번인데 금융위기로 전이될 것인가라는 거고 이제 유가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사이즈가 실물시장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월스트리트가 메인스트리트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버냉키가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금융시장이 실물시장으로 위기를 만들어내지 실물시장의 위기가 금융시장의 위기로 만들어진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는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고 다시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된다면 충격파는 상당히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가 결국은 유가였는데 그 당시 제가 촬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가는 100불이어도 할 말 없고 50불이어도 할 말 없는데 물론 뭐 설마 저도 마이너스까지 갈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유가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류의 것들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유가 하락이 셰일가스 업체의 부도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금융회사들의 부도로도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대통령과 총리, 뭐 중앙은행 재무장관 전부 나서서 이 위기를 되게 열심히 막았어요. 그래서 그 작은 사건을 작은 사건으로 만들고 큰 사건으로 만들지 않았던 거죠. 시간이 한참 정도쯤 지나서 첫 번째 영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났는데 현재 코로나의 공포는 뭐 공포가 사라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의 그 공포가 일상화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차고 이제 가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위기들이 여전히 이제 상존하고 있는데 유가 자체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유가가 만들어낼 금융회사의 부도 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표를 보자면 시장이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어요.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 자료인데 이 자료 S&P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인데 실제 이게 이제 그 에너지 회사들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에너지 회사 하이힐드 인덱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은 뭐 뜻인가 하면 부도임이 커져가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3월 21일께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부도임이 줄어들었는데 최근 일주일 정도쯤 동안에 이제 얘가 거의 정체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체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이제 이 지표가 약간 좀 좋아져서 저는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위협을 느끼진 않습니다. 근데 현재가 변곡점이 된 건 사실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지표가 조금씩 계속 상승해 준다면 아 이거는 위험이 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다시 금융위기로 전이될 확률도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 그 변곡점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있었었는데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면 이제 위험해진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 관련된 지표인데 현재 지표가 다시 1% 밑으로 떨어졌어요. 0.94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BEI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다시 어디에 충격을 주는가 하면 퍼에 영향을 줘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버냉키 시절에도 처음에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게 왜, 자, 보시면 2008년도 이때도 국제유가가 하도 하락하는 바람에 양적 완화를 해서 결국은 돈의 가치를 더 떨어뜨려서 물가를 플러스로 만들었던 케이스가 있죠. 현재도 다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물가를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지표는 이 지표가 얼마 정도까지 와야 되는가 하면 1%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1% 이상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1%를 넘어섰다가 다시 1%를 지금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결국 무슨 문제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가 하면 다시 디플레이션의 확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가 디플레이션 정도쯤이 되게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 유가보다 국제 유가와 관련된 셰일가스 업체들의 부도임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생산자 물가보다 더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현재 앞으로 디플레이션 온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이번 주에 봐야 될 상당히 좀 중요한 또 크리티컬 포인트로 약간 변화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